지난주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시베리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신경계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작이라 함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몸이 이렇게 쭉 뻣뻣해지는 형태의 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규칙적으로 근육이 수축이 되는 형태의 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단독으로 발생이 되지 않고 뻣뻣해지면서 규칙적인 수축을 하는 이 2가지 형태가 같이 나타나는 발작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뭐 예를 들어 입을 딱딱딱딱딱 거리면서 침을 많이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발작의 증상에 해당이 되고, 자전거를 타듯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휘젓는 듯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이 강직성 발작의 경우는 기절과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발작인지 기절인지에 대해서 감별이 좀 쉬운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게 대화가 되지 않고 이 나타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발작과 기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보일 때 가장 좋은 거는 동영상을 찍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딱거리거나 할 때 혀가 말려 들어가거나 이런 게 걱정이 되셔갖고 입 주변으로 손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입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아이가 부딪히지 않게 주변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안아주시거나 하는 거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막 증상이 발현되고 있을 시점에는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발작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발작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공을 보고 이렇게 짖는 친구들도 있고, 몸을 조금씩 떠는 아이들도 있고, 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약간 이제 이렇게 침을 조금씩 흘리는 이런 형태,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보여서 발작을 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린 채로 그 안구를 뒤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을 눌러주면은 발작을 하는 거를 조금 제어를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작을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나눠서 생각하면, 발작은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발작을 하는 경우, 혹은 머리가 아는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발작을 하는 경우, 크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아닌 다른 부분 때문에 발작을 하는 경우를 대사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혈당이 낮거나, 칼슘 수치가 떨어졌거나, 전해질의 불균형이 심하게 왔거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대사성 발작이에요. 그래서 가끔 병원에 와서 보호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데 발작을 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봐요. 피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라는 거는 대사성 발작의 원인은 없습니다가 되는 거지, 피검사가 머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머리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 MRI 검사 상에서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발작 증상을 보인다, 그거는 뭔가 꽤 심각한 질환을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보호자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 척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